올해 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을 묘사하는 듯한 영상 시청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달러 연합이죠. 브릭스 국가들, 러시아, 중국, 인도 등등이 주축을 이뤘었는데 올해에는 또 다른 영향력이 막강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참여하게 돼가지고 그 세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의 멕시코가 올해 가입을 원한다라고 밝혔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멕시코, 미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서 중국 못지않게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멕시코가 중국과 러시아 쪽에 붙는다? 와, 이거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쪽에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마약을 밀어넣고 있다는 소식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중국 갱단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 세탁 및 미국에 마약을 공급하고 받은 돈도 챙겨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재수없게 왜 암호화폐는 끌어들이는 것인지 아무튼 모르겠지만은 아무튼지간에 대외적으로다가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거기다가 최근에는 중국 미립국자들도 미국에 대거 유입이 됐다라고 하죠. 그 중에 당연히 스파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의심 및 영상들 역시 최근에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세금은 이러한 미립국자들을 돕는데 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시민들의 상황은 어떻느냐? 작년에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이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용카드 빚이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더욱더 높게 상승하게 되면서 최근 1조 1,300만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신용카드가 없으면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노숙자 숫자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미국인데 나라 안팎으로 작살이 나고 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 이번 주에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정치인들 앞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내심을 가질 여유가 있다. 혹은 파월의 최근 인터뷰,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에는 연준의 일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표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청문회는 각각 현지 시간으로 6일과 7일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일에는 고용지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네요. 노동시장이 탄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떤 양념을 치게 될까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메타 및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에 관련된 재미난 소식이 나와서 한번 가지고 봤는데요. 일단 해당 기사 같은 경우는 몇 달 된 것입니다. 과거 리브라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마크 저커버그와 밀접하게 일을 했었던 데이비드 마커스가 마크 저커버그는 비트코인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래가지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마크 저커버그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해가지고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많은 주식을 또 처분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런 소식도 나왔었죠. 마크 저커버그가 하워의 땅을 몽땅 사가지고 벙커를 짓는다. 즉 종말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유구 사업까지 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소식, 마크 저커버그가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비라도 한다라는 듯이 최근에 금을 몽땅 사가지고 모으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벙커에 금까지. 그러는 와중에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뭔가 한번 크게 터질 것이다라고 본인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자, 아무튼지 간에 과거 금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재미를 못 본 저로서는 좀 시큰둥하긴 한데 자, 과연 금 가격도 한번 올라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능하다라면은 누가 마크 저커버그에게 속 시원하게 비트코인 매입했냐고 물어볼 수 있으면은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국내 투자자 2,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동향이 어떨 것 같느냐? 응답자의 58.7%는 이번 주 비트코인이 상승 혹은 급등할 것이다. 횡보를 예상한 응답자는 20.5%, 하락 및 급락을 예상한 응답자는 20.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 중에 40.6%는 알트 시즌이 올해 3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네요. 아마도 응답자들 같은 경우는 반감기 후에 오게 되는 대불장 후에 오게 되는
알트 시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알트코인들 미니 알트 시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앞서가지고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을 봐야 되겠죠. 근데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이 많이 없습니다. 다들 여전히 알트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일단 비트코인 미국 기준으로 주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다가 삼각 수렴을 상방 돌파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주말 동안의 상방 돌파가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의견이 갈립니다.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본인 생각과 일치하다라고 하면서 해당 차트 분석을 남겼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과 비슷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다가 길을 모아가지고 쭉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 모든 상승을 예측했었던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원맨쇼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보유하고 있었던 알트 포지션들을 최근에 정리를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최근 상승을 모두 맞췄었던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부터 비트코인 시원하게 한번 내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49,000에서 5만 달러까지 보면서 시장 해지로서 숏을 열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차이점이 있다라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현물 알트코인 포지션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비둔다라고 하네요. 왜냐, 현물 같은 경우는 바로 튀어 올라가지고 지속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두 분석가의 전략이 각자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해서 돈을 잃지 않고 수익만 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여러분들께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비트코인 이번 주 방향성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롱이냐 숏이냐, 그리고 비트코인 수요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알트코인,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알트들이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프랙탈 비스무리하게 알트코인들의 시총도 비트코인을 따라가지고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즈아 알트코인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얼마 전에 소개가 됐었던 팬텀 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은 여기는 이 정을 뚫을 수만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1달러를 넘기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가운데 LG 분석가는 중국 코인 네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을 좀 받은 후에 지지 확인,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안 타오다 골렘의 상승을 예측했었던 매크로CRG 분석가, 어제 골렘이 거하게 쐈죠. 쏘고 나자 오히려 펀딩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면서 지금 상황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골렘의 지속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여러 인플루언서들을 파트너로 두고 있는 우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60센트까지 일단 쏘고 있다라고 합니다. 1차 목표가는 70센트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니어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소개가 되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축적 기간 후에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긍정적인 분석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옵티미즘입니다. 정을 뚫을 수만 있다라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을 뚫지 못한다라면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다. 크립토 머니킹 분석가의 분석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아베입니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비슷한데 저항에 지금 딱 맞물려 있는데 그래도 많이 올랐죠. 해당 저항만 뚫을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그리고 권도영이의 그림자를 피해서 도약을 꿈꾸는 루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 저항을 뚫고 안착할 수 있으면 과거에 좀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들을 만회를 하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NFT도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NFT 거래 및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었다라고 하는데요. NFT 주간 매출 4억 달러를 넘겼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NFT가 이를 주도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NFT 거래량 같은 경우는 1억 5,482만 달러로서 이더리움을 앞서기도 했었고 그와 동시에 솔라나, BNB 같은 경우도 NFT 매출이 많이 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NFT 관련된 코인들도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간만에 NFT 관련된 소식들을 들으니까 정말 불장이
오긴 왔구나라는 생각 새삼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뉴스를 장식했었던 밈코인들, 개들과 개구리들 코인들 잠깐 업데이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페페 같은 경우는 최근에 5배가 올랐고, 이에서는 로빈후드의 상장까지 된다라는 WIF 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8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하고요. 도지와 시바도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가운데서 살짝 덜 오른 밈코인들을 찾으려면 어떤 코인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솔라나 개코인인 마이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위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서 언급이 됐었던 WIF 코인 같은 경우는 시총이 17억 달러인데 마이로 같은 경우는 1억 3,400만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과연 이 밈코인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밈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정 고래가 1000만 달러 상당의 유니스왑 토큰을 출금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유니스왑 상승을 예측한 유니스왑 매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잡코인 엑스캐드, 최근에 골룸의 상승을 맞췄었던 매크로CRG 분석가는 엑스캐드도 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억의 영상, 잠깐 또 소개가 돼가지고 불장 때마다 이런 영상들 종종 올라오죠. 이때 당시 시간은 2010년도 때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30센트였었다라고 하네요. 페이팔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개당 30센트에 살 수 있었던 시절. 야, 대단하죠?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잡코인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세상사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코인 중에서도 대박 코인들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시청료,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가지라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